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페놀 오염 사고로 운영이 중단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대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시한 철도 노선에 대해서 환경부가 다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시설 철거 반대 범국민 투쟁결의대회가 오늘 대규모로 열린 가운데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타결됐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원 동해시장과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각각 4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이 페놀 오염 사고로 운영을 중단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7년 대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설비를 뜯어내고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페놀 유출로 가동을 중단한 마그네슘 재련 공장 시설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공장을 만들었지만 페놀 오염 사고로 1년 만에 운영을 중단하고 지난 2017년 말에 토양 정화 작업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페놀에 오염된 지하수 정화 작업을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7년 마그네슘 재련 대체 사업으로 구리 판재를 만드는 아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불투명합니다. 당초 포스코는 올해 옥계 변전소 공사를 시작하고 동판재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뚜렷한 어떤 것들을 이제 답을 못 내놓으니까 이제 준비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동력을 기대했던 지역에서는 대체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하자 조기 착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시나 사업자 포스코가 사업을 정상화해서 강릉시에 경제적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릉시는 포스코 마그네슘 재련 공장의 허가권은 강원도가 갖고 있고 부지 환매 특약도 적용할 수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시설 존치를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주민들과 산림청의 갈등이 커지자 결국 이해 당사자끼리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지역 주민 2천여 명은 군청 광장에 모여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결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선 지역의 유일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원상 복원 방침을 철회하고 곤돌라와 운영 도로만이라도 남겨 올림픽 유산으로 남기고 이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성을 쏟고 열정을 가졌던 그 흔적조차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후대들에게 먼 훗날 우리 지역에서 올림픽을 치렀다고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김재현 산림청장이 다시 정선에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 청장은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복원을 전제로 개발한 만큼 사회적 합의 사항이자 법적 절차에 따라 전면 복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추쟁의 대표들은 언성을 높였고 간담회가 열린 군수실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갈등 국면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으니 그럼 사회적 기구를 총리 산하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가고 또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든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청장이 국무총리실로 전화해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1월 31일까지 구성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해 당사자끼리 구성하는 만큼 산림청과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환경단체, 강원도, 정선군, 투쟁이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리왕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기구를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복원이냐 시설 존치냐 1년 가까이 끌어왔던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가리왕산 문제가 새로운 해법을 찾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올해 초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고 설계를 시작하려 했던 춘천 속초 간 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시한 철도 노선에 대해 환경부가 다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사업이 또다시 환경부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환경부는 강원도가 제출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마디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다른 대안 노선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환경부에 3가지 철도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제1화는 설악산을 관통하고 2화는 설악산을 우회하는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1화는 자연보존지구 침해, 2화는 군사보호구역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모두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강원도는 넉 달 뒤 미시령 터널 아래 지하 268m를 관통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환경 피해가 적은 완충 지역인데다 기존에 도로가 개설된 지역의 지하여서 최선의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을 어겨가며 굳이 설악산을 통과하는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립공원 우회하는 안을 갖다가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한 안으로 제시한 게 군부대 통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으면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과 연계하는 다른 대안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시한 미실령 하부 터널이 최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요구한 우회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국토부와 공조해서 전략항 빨리 통과 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제동으로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행정 절차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1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어렵게 확보한 165억 원의 설계비는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색 삭도와 가리왕산 스키장 복원 등 여러 환경 이슈를 놓고 강원도가 환경부와 부딪힌 것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춘천 속초간 고속화철도 사업의 착공 시기가 기약도 없이 늦춰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공공기관마다 주차 공간이 비좁다 보니 불법 주차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블록 공간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 49살 박병찬 씨는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박 씨는 흰 지팡이를 들고 가까운 거리는 직접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박 씨는 최근 강원대병원에 들렀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출입문에서 또 다른 출입문으로 이어진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이 차들로 꽉 막혀 있어 주차된 차량에 부딪힐 뻔한 겁니다. 그 점자 부도블록 있는 데가 더 위험할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끼리 정부 줄 때 더 피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거든요. 다른 곳들은 사정이 어떨까 박 씨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박 씨가 종종 들르는 강원도 교육청. 역시나 차 한 대가 점자 블록 위에 주차를 해 시각장애인의 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길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차에 부딪혀 다칠 수 있고 길을 제대로 찾기도 어렵습니다. 춘천지방법원과 검찰청사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통행로가 마치 주차장으로 변해버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블록을 따라서는 혼자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청과 도의회로 올라가는 인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법 주차가 돼 있어서 이렇게 점자 블록이 막혀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차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점자 블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에 초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관리를 하기가 좀 저거 하긴 해요. 좀 애매한데 하다 보면은 또 대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민원을 분석해보니 점자 블록을 가리는 시설물 가운데 불법 주차가 52%로 가장 많이 접수됐습니다.
병원과 지자체 건물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점자 블록을 설치해 관리토록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 블록 위에 얌체 주차 행위는 별도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일부 얌체 운전자와 공공시민의식 실종, 공공기관의 방치로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해안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고리 원전 영구 정지에 이어 월성 원전 조기 폐쇄가 결정된 가운데 원전 해체 작업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3월 원전 해체 기술연구소 입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경주와 울산, 부산시가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에 이어 경주 월성원전 1호기도 지난해 1월 조기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원전 해체 관련 용역과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오는 3월쯤 원전 해체 연구소 부지를 선정합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는 노후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할 예정으로 오는 2022년 완공됩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는 경주시를 비롯해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군 등 모두 3곳입니다. 부산은 국내 첫 해체 대상인 고리원전 1호기 소재 질환점을 부각시키고 울산은 원전 해체 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지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경주시는 6기의 원전과 함께 중저준위 방패장 등 원전 관련 기관이 밀집해 업무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 경주의 원전 인력 양성원도 오는 4월 개원할 예정으로 원전 해체 연구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원전 설계에서부터 건설, 운영, 해체, 폐기물 처리까지 유기적으로 이룰 수 있어 타 지역보다도 우리 경주시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계에선 경주에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와 함께 상용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다른 원전의 해체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 확실한 것은 해외 유수, 그 기술을 이미 확보해서 이미 해체를 다양하게 경험한 확보한 회사로 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하든 기술 도입을 하든. 국내 원전 해체 산업 규모는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전 폐쇄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지자체마다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현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2017년 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을 시켜 자신의 페이스북에 9개의 업적 홍보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심규현 시장과 영상을 제작한 권모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심규현 동해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4월 지인과 공모해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지인 전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오늘 정오쯤 태백시 철암동 백병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나자 헬기 7대가 투입돼 불을 끄고 불씨가 되살아날 것에 대비해 야간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산불은 벌목 과정에서 전기톱에서 불꽃이 튀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산림 0.3헥타르가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화장장 공동 신축을 위한 핵심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동해시는 삼흥동의 낡은 화장장을 시립 공설묘지로 이전 신축하면서
삼척시와 동등하게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민들의 사용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운영 방식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광역화장장은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장로 4기와 식당, 유택동산 등을 설치하고 2021년에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산 보존을 위한 평창올림픽 기념재단이 오는 4월까지 설립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에 강원도와 함께 평창올림픽 기념재단 설립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재단의 규모와 이사회 구성, 정관 등 사전 절차를 논의한 뒤 오는 4월까지 재단 설립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기념재단은 올림픽 잉여금을 재원으로 평창에 설립될 예정이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과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등 3개 경기장의 관리를 맡게 됩니다. 도내 주택시장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도내 주택 매매 가격은 2014년 10월 이후 4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해 5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주택 전세 가격도 매매가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속도도 직전 하락기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동계올림픽 개최와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사라진 데다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되고 있어 주택시장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릉선 KTX 개통 1주년을 맞아 지역발전 전략을 찾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강원도와 한국교통연구원은 내일 오후 강릉아트센터에서 한국철도공사와 강원연구원, 대학 교수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략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릉선 KTX를 활용한 강릉과 원주 등 정차도시와 주변 도시의 발전 전략을 찾게 됩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서 강릉선 KTX의 주된 이용 목적은 관광이나 휴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